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한동안 살짝 불타오르던 열정이 식어서 영상에 대한 고민만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적막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선물 같은 두 언니가 있습니다. 친언니는 아니고요, 소중한 인연이죠. 열심히 살아가며 배울 점도 많은 두 분이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튜버로서 저에게 불을 지펴주셨어요. 아, 너 뭐 하고 있지? 그래, 또 열심히 달려보자. 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배울 점은 물론이고 서로 위로하며 웃고 또 자극도 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미용의 역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수업 때는 제 소개와 여러분들의 소개, 교육을 받게 된 동기 정도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유래, 역사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미용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됩니다. 흐름을 알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대 이집트부터 옛 시절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벽화와 유물로 알 수 있는데요. 이집트는 벽화에서도 보시다시피 미용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화장법도 마찬가지고요. 문명의 특성상 화려함과 의식적인 것을 상징하는 각종 화장법과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했으니 현대 메이크업의 역사는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햇볕이 강한 사막의 기후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칠하는 눈화장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헤나도 헤나라는 식물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먼저 머리와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이것은 염색과 매니큐어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집트인들은 강한 이집트 태양열과 염기성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머리카락에 흙을 묻혀 나뭇가지로 돌돌 말아 강한 태양열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펌제는 알칼리성이고 토양이 그와 비슷한 염기성을 띠고요. 그것을 발라서 나뭇가지가 로또의 역할을 해 태양과 산소가 중화에 작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웨이브 펌어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각종 오일, 향수, 파운데이션의 일종을 만들어 바른 기록도 있답니다. 이런 기술들은 기원 1세기 무렵 클레오파트라의 시기에 절정을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메이크업이 일반화되었고 백남을 발라 피부 표현을 했으며 착색과 컬을 만들었고 공중 목욕탕이 발달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 금욕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남자는 앞 이마에 머리가 덮이는 짧은 형태, 여자는 머리를 쌓아 늘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리본 장식, 후기 여자들은 터번이나 베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 향락주의, 과도한 화장술이 많이 발전되었고요.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여드름 천년두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뷰티 패치를 붙여서 흉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대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화학 기술을 발달로 화장품 성분 제조 기술이 개선되었고요. 마르셀 그라토가 웨이브를 발명하고 찰스 네슬러는 스파이럴 형식 웨이브, 스파이럴 형식은 나선형이라고도 합니다. 모발을 편 상태에서 로또에 그대로 말아서 내려오는 형식이죠. 조셉 메이어는 크로키놀식 웨이브, 일반형 웨이브입니다. 머리 끝에서 안으로 말아 들어가는 형태이죠. 이 내용들은 미용사 필기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1804년에는 장바버라는 최초의 이발사가 나타나는데요. 그전에도 화장품이 발달하면서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장바버는 남자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듬어주는 최초의 이발사였죠. 여기서 잠시 예전의 이발소의 유래를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외과의사가 이발사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칼과 가위는 외과의사가 다루었고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합니다. 그래서 이발소 사인볼이 빨강은 동맥, 파랑은 정맥, 하얀색은 붕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발소에서도 실제로 상처 치료도 해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한국 미용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한국 미용의 역사 첫 번째 사만시대. 머리 형태를 기천의 차이를 주고요. 수장급들은 관모, 일반인은 상투, 포로 노예는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합니다. 마한의 남자들은 결혼 후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요. 고구려는 얹은머리, 쪽진머리, 풍기명머리, 중발머리, 댕기머리, 민머리를 하였습니다. 쪽지지 않은 머리를 민머리라고 하고요. 비녀를 사용했던 머리를 쪽진머리, 낭자머리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는 가채를 사용하였습니다. 머리형은 고 신분의 지위, 화장은 백분, 연지, 눈썹목을 사용하였고요. 남자 화장이 성행하였으며 향수, 향료 제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백제엔 미혼 여성은 댕기머리, 남자는 상투, 기혼 여성은 쌍상투머리를 하였습니다. 통일 신라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장신구를 사용하였고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신라시대의 영향을 받아 화장술과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전하였고요.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대 화장은 기생집 짙은 화장이고 비분대 화장은 여염집 여자들의 옅은 화장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담장, 피부 손질을 성행하였고요. 이조 중엽, 분화장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밑화장은 참기름, 눈썹은 모시실로 밀어냈다고 하네요. 이마는 곤지, 양쪽 볼을 연지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근현대로 넘어갈게요. 근현대를 해방 이전이라고 봅니다. 1900년도에서 1910년대, 1895년 갑오 경장 이후 단발령. 갑오 경장은 조선조 26대 고종이 31년 조선 정부가 군국 기무부처를 통해서 제례의 문물 제도를 버리고 근대적인 서양의 법식을 본받아 새 국가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이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제도에 대한 근대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면에서도 머리 형태나 화장, 모든 미용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비 해방, 신분제 폐쇄, 새로운 인재 등용, 재혼 허가가 가장 눈에 띄네요.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발령이 내려졌는데요. 고종이 상투를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게 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서양 문물이 빠르게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07년 신여성의 대명사인 김환란 여사가 일본 유학 후에 짧은 치마에 양말, 구두를 신고 머리를 높게 부풀린 퐁피두 헤어스타일을 하고 와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유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쓰개치마 착용 폐지, 전모와 쓰개치마의 차림으로 미적 감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일본인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생겨났고요. 한국 여성들은 주로 댕기머리, 쪽지머리를 고수했습니다. 제가 책 읽은 것 중에 댕기머리 탐정 김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지 식민지 시대를 그린 그런 책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머리를 묶은 사람도 있고 머리를 자른 사람도 있죠. 1924년 이때에는 이화학당 교복이 양장으로 바뀌었고요. 신여성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진처럼 두 명은 쪽진머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댕기머리 탐정 김영사란 책도 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의 동화 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한 소녀의 성장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문서사를 외우지 않아 선생님과 아이들 눈밖에 나고 없어진 나라 조선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할아버지의 말도 수긍할 수 없는 영서는 일본인으로도 조선인으로도 살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자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밉지만 어쩔 수 없는 애증으로 아버지의 뒤를 밟는 영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대적 관습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서는 거리를 두자 조금씩 이해가 되는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버지 또한 영서에게 혼란한 세상에 자기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을 조언해 줍니다. 큰 물살에 휘말려 자아를 잃는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일제강점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치와 사회가 시시각각 변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문을 배우며 주체적인 삶을 살려는 영서, 집안일만 하던 주부에서 미용사가 되어 돈을 벌고 어른들이 시킨 혼인을 깨려고 하는 엄마. 저는 이 그림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문을 기점으로 해서 안쪽에 엄마가 서 있는 모습은 엄마는 단발머리에 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깥에는 영서가 댕기머리를 한 채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모습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선택한 작은 어머니, 인류 미용사를 꿈꾸며 미용을 배우는 경자 언니. 이들은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자아를 찾아가는 활력 있는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933년 우리 미용계에 큰 획을 그은 오엽주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파마 기술을 배워온 오엽주는 종로 화신백화점에 한국인 최초의 미용실인 오엽주의 화신미용부를 개업하게 되는데요. 한국 미용 산업에 첫 발을 내딛는 사건이었죠. 그것도 우리 민족 자본으로 세운 종로 화신백화점에 현재 종로에 그 텀한 기념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의 화신백화점의 위용입니다. 한국 최초의 성형 미인이자 한국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 미용실을 개업한 그 시대 사진 속에서 아주 세련돼 보이는 여성, 선글라스에 손목시계 착용한 키 큰 저분이시죠. 이분 이름도 필기시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1934년에 이화학당 학생들 사이에서 단발머리가 인기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승희 무용가는 1930년대 그 시대 속에서 단발머리로 아주 세련된 신여성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1937년 퍼머머리가 유행하게 되었고요. 1920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화학교 음악교사 정애식이 웨이브 머리를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화학교 문과학생인 최예순이 32년 처음으로 파마 머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파마가 유행하였고요. 미스 조선 당선 발표 왼쪽 미인들의 머리가 파마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띄고 있네요. 실제로 사진에서도. 1940년 매일신보의 처녀 332명 가운데 퍼머 머리가 212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사치품 제조 판매 금지령으로 파마가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1945년 드디어 일제시대를 마감하는 8.15 강복절, 파마머리가 재등장했고요. 해방 후 이런 형태의 시술로 파마머리가 다시 유행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신여성의 파마머리와 패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갈매기 눈썹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1945년 이 시기에 서울시 제1회 미용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미용 직업의 대단원이 열린 것이죠. 1950년 전쟁과 함께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서양 영화, 잡지의 대거 유입으로 서양 영화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서양 패션 잡지 모델 및 영화배우 영향으로 헤어스타일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시기였고요. 1953년 전쟁 중 미인대회가 열리고 전쟁 중에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아픔과 좌절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1957년에는 공식적인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가 공식적인 첫발을 한국, 일본 주최로 열리는 역사적인 해, 미용계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해였다고 봅니다. 1968년에 보브 스타일이 가수 윤복희 씨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직장 여성, 신여성에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반기 커트의 절정기였습니다. 전성기였죠. 쉐기컷, 일명 거지컷이라고 했습니다. 70년대에는 거지컷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레이어드 컷, 그리고 허시컷 이런 식으로 많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키, 히피, 엘레강스, 앞머리를 변형한 계단식 상고머리가 유행을 했습니다.
1980년대 때는 클리퍼와 레이저로 변형 커트를 많이 했고요. 중성적인 스타일을 유행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0년대, 60년대 복고 풍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요. 로맨틱 보브 스타일, 헤어 컬러링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탈색과 염색이 굉장히 많이 유행한 시기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진은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남자 머리 변천사를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장에도 여자 머리 변천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제까지 미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같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뷰티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의 개성을 많이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도 있으시지만 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알아보았으니까 미용이란 개념을 알아볼 건데요. 미용이란 얼굴이나 머리 등을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을 뜻합니다.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구가 중요한데요. 먼저 가위부터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위는 그림에서처럼 꼭지, 즉 나사를 중심으로 위쪽 링이 엄지거리, 밑에 링이 약지거리, 소지거리가 있고요. 엄지에 걸린 날은 가동날, 즉 움직이는 날이고요. 약지에 걸린 날은 고정날입니다. 그리고 커트빗과 꼬리빗이 있네요. 꼬리빗은 일반 펌을 마는 꼬리빗 같은 경우에는 빗살이 9cm 정도 되고요. 아이롱빗은 10cm 정도 됩니다. 이번 사진은 롤빗입니다. 블로우드라이 할 때 필요하고요. 호스별로 대중소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댄맨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쿠션 브러쉬입니다. 그 외에도 기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블로드라이기도 있을 것이고 매직기, 아이롱기, 세팅기, 그리고 각종 약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영상을 올리면서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커트를 하기 위한 도해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도해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지, 그리고 커트하기 전에 어떠한 순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